그런가 하면 이게 그때 당시 그 발언도 제보 사주한 거 아니냐. 조성은 씨와 롯데호텔을 만나서 이런 의혹에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 정작 그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못 찾았다, 공수처가. 그래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서 이것도 논란입니다. 고발 사주 의혹 보도 관련해서 박 전 원장이 제보자 조성은과 사전 모의했다는 배우설에 대해서 제보 사주다, 증거가 없다. 공수처에서 증거를 못 찾았죠. 손준성 검사 구속 2차례 시도 등 강도 높은 수사. 박 전 원장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다. 그래서 약간 수사의 성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성의 논란. 수사처가 성의가 없다, 뭐 이런 논란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법조계, 공수처 수사 질질 끌다. 박 전 원장 퇴임 이후에야 처리, 눈치 보기 수사다. 법조계, 국정원장 지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엄격히 판단했어야 할 사안인데 고발 사주 수사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. 뭔 수사를 이렇게 하냐? 라는 논란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죄가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요. 네. 죄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렁설렁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. 그렇군요. 당시에 박지원, 조성은 이 두 분의 발언들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. 함께 보시죠. 조성은 뉴스버스가 처음 보도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라고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. SBS에. 그래서 이 말로만 보면 박 원장하고 조성은 씨가 상의했다. 상의해서 터뜨렸다 라는 추측이 되는데 논란이 되자 얼떨결에 한 말이다 라고 해명을 한 바 있죠. 당시 조성은 씨 해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하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. 네. 그런 말씀을. 박 원장님이 뭐 9월 2일 날 막 지정을 해가지고 뭐 의도를 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막 프레임을 잡았잖아요. 사실은 저쪽에서는 뭐 공작을 했다. 저도 모르는 미래 날짜를 갖다가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 있으면 우리 박 원장님과 저의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. 제가 일단 누구 말을 잘 듣거나 상의를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. 보도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상의한 바가 없는데. 자,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선거 때, 대선 때 중책을 맡으셨잖아요. 그때 당시에 뭐 박지원 원장의 폭탄 발언이었고 경선 중에 상대 경선 후보에 뭐 공격을 하기도 했었는데 윤두진 사건에 영향력 행사했고 나 자료 다 있다 건들지 마라. 공수처가 이제 뒤늦게 결론을 내놓은 건데 영 부실해 보이기도 하고요. 어떻게 보세요? 저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한 발언을 박지원 원장이 한 이후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. 그래요? 왜냐하면 자료가 있다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뭔가 책 잡힐 게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거 논평을 내야 되고 계속해서 그게 사실이다 그렇죠. 아니다 이 따져야 될 수석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쪽에서 누군가 숨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. 가능성도 있잖아요. 의심.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것들을 막 굉장히 뒤지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는 확신을 얻었죠. 이것은 박 전 원장이 거짓말하고 있고 이것은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건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거다 이런 판단 하에 이제 고소고발을 결정을 했고요.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고소고발을 한 거는 우리가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선거 전에 그것을 클리어하게 해줘야 그렇죠. 사실은 우리 선거에 영향이 없는데 저 부담을 그냥 선거 끝까지 그대로 안고 갔습니다. 공수처의 늦장 수사와 게으른 수사와 무성의한 수사 때문에 그리고 무능력한 그 조직 그 문화 때문에 결국은 이제야 결국 저게 무혐의로 드러났는데 저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. 그리고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사실 그 입이 없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국정원장이 자꾸 공개적으로 너무 나오면 안 되는데 국정원장 하실 때도 정치에 개입을 하셨는데 국정원장 끝나고 나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거 정말 굉장히 국익을 위해서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국민이 굉장히 불안한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런 그 의견을 표출하면은 나 조남 파일 봤다, X 파일 봤다, 나 당신들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니까 나한테 말 조심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협박하는 거잖아요. 이혼할 사람 많다. 네,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잖아요. 그 저는 국정원장이 지금 퇴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
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언론에 쓰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예. 좋지 않을까. 아무리 자기가 조심해도 또 이 기자분들이나 앵커분들은 아주 미묘하고 예민한 부분만 또 골라서 물으시기 때문에 예. 본인이 그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전직 직원들로서 그 지켜야 될 의무를 못 지키는 예. 경우가 많습니다. 전 자제하시고 한 3년 정도는 언론 노출을 피하시는 게 어떠실까 권유드립니다. 박 전 전 원장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혹시 박 전 전 원장이 이양수 엑스파일의 민감한 정보를 알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? 두렵진 않으십니까? 이혼할 수도 있다는데요. 뭐 제 것까지 무슨 뭐 하지는 않았겠지만 박 원장님 뭐 제 것까지 근데 들춰못 줬겠어요? 예. 괜찮다는 거죠? 네, 괜찮습니다. 예. 당당하다는 거죠. 떳떳하다는 아, 거죠. 계속 보시는 거예요? 아, 예, 예. 예.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. 박 전 전 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 입을 막기 위해서 날 국정원장 임명한 거다. 그럼 임명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? 들어보시죠. 문모는 얼마나 세게 했어요. 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어요. 이걸 수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하더라고요. 언론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했잖아. 지금 생각해 보면요. 문재인 대통령이 제 입을 봉해버리려고 2년간 국정원장에 보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요.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이 왜 박지원 전 원장, 정치 구단을 국정원장에 임명했을까에 대해서 강한 회의감이 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언론들은 신의 한 수라고 하지 않았고 제 기억에는 의문의 한 수다라고 보도했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,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로 중요한 국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거 입막으라고 저렇게 임명한 거 사실입니까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박정원 전 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조금 전에 저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모르겠어요. 저는. 그 예. 프로그램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 비슷하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예. 거 아닙니까?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그 당시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했던 것은 그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뭔가 좀 성과를 낼 듯 하면서도 막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. 그렇게 막혀 있고 꼬여 있는 남북 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였지 저렇게 뭐 말문을 막으려고 뭐 했겠습니까? 저거는 이제 국정원장을 끝나고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소회를 좀 재미있게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걸 우리가 너무 엄중한 눈빛으로 예. 지금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게 하겠습니까? 국정원에 전재수 엑스파일은 없습니까? 없습니다. 없습니까? 확실하게 없습니다. 확실하게 없습니까? 그거 모르죠. 그거. 아닌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.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이번